그런데 이른바 스드메 신혼집 준비까지 다 마치고 네. 상견례까지 진행을 하였는데 남자는 의뢰인의 가족들도 극진히 대하면서 의뢰인 가족들의 마음도 훔쳤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결혼 전부터 가족 단톡방도 만들어지고 거기서 형부, 처제, 땡서방, 장모님, 장인어른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는데요. 네. 여기까지는 다 좋았는데 약간 수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이 남자가 자기 부모님에 대한 상견례는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랑의 끓은 MC 정애연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정의훈, 김병훈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요즘은 동안이 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항상 동안이 되고 싶죠. 네. 실제로 사회에서 영포티라고 해서 젊게 사려는 40대를 의미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영포티에 관한 사건입니다. 네, 영포티 저도 처음 들어보는 말이긴 한데 자세히 어떤 사건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의뢰인은 팬들과 소통도 하고 자신의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20대 후반의 젊은 인플루언서 여성이었습니다. 네. 근데 팬들 중에 유독 자신이 유명하지 않을 때부터 선물도 보내고 따뜻한 게시글도 올려주시고 센스 있는 댓글도 달아주시는 팬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의뢰인도 이분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마침 이분이 식사를 하자고 해서 감사 인사 겸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팬과 같이 만남을 갖는 거네요. 예. 그 자리에 나가 보니까 사실 댓글에 썼던 유행어들과 다르게 그 자리에는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요. 남자는 의뢰인보다 나이가 13살 많은 40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 영포티. 예. 네. 해외에서 이분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외국에도 자주 나가기도 하고 또 자기랑 나이 차이가 좀 나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자신과 한번 사귀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의뢰인은 남자가 요즘 흔히 말하는 영포티여서 젊게 보이면서도 그래도 어딘가 연륜이 느껴지는 모습에 매력을 느끼고 사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되게 트렌디 하셨나 보다. 바로 사귀게 된 거네요. 그렇게 되면. 네, 만나자마자 사귀기로 해서 거의 3년 가까이 연애를 하다가 네. 결국 남자의 나이가 좀 많은 관계로 결혼을 하자고 해서 여성이 승낙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른바 스드메 신혼집 준비까지 다 마치고 네. 상견례까지 진행을 하였는데 남자는 의뢰인의 가족들도 극진히 대하면서 의뢰인 가족들의 마음도 훔쳤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결혼 전부터 가족 단톡방도 만들어지고 거기서 형부, 처제, 땡서방, 장모님, 장인어른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는데요. 네. 여기까지는 다 좋았는데 약간 수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이 남자가 자기 부모님에 대한 상견례는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자기 부모님? 예, 네네. 자기 부모님을 계속 만나지 않게 음.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본인이 나이가 있어서 부모님은 안 보셔도 무조건 찬성을 할 거라는 등 가족이 지금 해외에 가 있으시다는 등 아니면은 이제 가족 분위기가 서양 문화처럼 네. 부모님이 결혼에는 관여를 전혀 안 하는 분위기라서 결혼식장까지도 안 만나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 어느새 시간이 지나서 결혼 2달을 앞둔 시점에서 결국 일이 터지게 됩니다. 결혼 시점 2개월 전 도대체 무슨 일이 터졌을까요? 당시 의뢰인과 남자친구는 가끔 신혼집에서 잠도 자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날 신혼집에서 늦은 밤 남자친구가 샤워를 하는 사이에 남자 핸드폰으로 모르는 여성 이름의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네. 의뢰인은 자신이 약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직감적으로 왠지 이 전화는 자신이 받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 번호를 저장만 해놓고 그 다음 날에 카카오톡에 저장을 해보니까 네. 해당 번호의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남편이 될 남자와 그리고 모르는 여성 그리고 두 아이의 단란한 가족 사진이 수십 장 올라와 있었다고 합니다. 두 아이의 모습까지도요? 예. 그러면 결혼하신 분이었던 건가요? 유부남이네? 네, 처음에 남성의 주장은 그 해당 여성은 사촌 동생과 그리고 그 아이들은 조카들이었는데 네. 어렸을 때 사촌 동생 남편이 가출을 해서 그때부터 자신이 아버지 노릇을 해주고 있다는 변명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당연히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던 우리 의뢰인은 네. 이 다음 날부터 남자의 뒤를 밟게 되었고 그러면서 남자가 사진 속의 여성과 그 아이들과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남성분께서는 두 집 살림을 하려고 그렇게 행동하신 걸까요?
한 아파트에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우리 의뢰인은 네. 강하게 남자를 추궁하게 되었고요. 네. 그때서야 남자는 자신은 사실 이미 20년도 전부터 사실혼 관계를 어떤 여성과 맺어왔고 네. 그 사이에 자녀까지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네, 네, 네. 남자는 실제 해외 사업가도 아니었던 거고요. 네. 평소 업무차 해외에 간다는 것도 사실은 이제 가정으로 돌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을까요? 어떤 사실일까요? 바로 이 남성의 나이가 40대가 아닌 50대 초반이었습니다. 즉, 진짜요? 예, 즉 의뢰인과 13살 차이가 아니라 22살 차이가 나는 영 50였던 거죠. 아, 그래서 처음부터 22살 차이. 그래서 처음 주제가 동안인 거였던 거네요. 영 40인 줄 알았지만 영 50였습니다. 네. 화가 난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오셨고요. 네. 보통 이 사건과 같이 결혼 준비를 모두 마치고 결혼을 앞둔 경우에는 약혼 해제를 하고 이제 결혼 준비에 들어간 비용이란 정신적인 손해를 다 함께 청구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좀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정 때문에 그 파혼과 함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만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이 판례에서는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고 네.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 채 네. 자유롭게 상대방을 고르고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거를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기혼자가 만약에 적극적으로 혼인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유도할 때에는 이런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침해됐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통해서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래서 저희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고요. 네. 그 2,500만 원을 그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승소하신 거네요? 예, 승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오늘 김병훈 변호사님과 함께 결혼 직전 약혼자의 거짓말을 알게 된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